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뒷걸음질 친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 이유가 입냄새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입냄새는 본인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는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한번 느낀 그 불쾌감은 오래 남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2세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자주 놀러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더랍니다. 한 번은 몰래 손주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할머니 입에서 이상한 냄새나. 순간 박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 사실 박 어르신은 매일 3번씩 꼬박꼬박 양치하셨고 치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를 안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루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입냄새는 단순 불쾌감을 넘어서 위장장애, 간 기능 저하, 심장질환, 당뇨 같은 심각한 전신 건강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냄새가 사라지는 생활 루틴 5가지를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서울 마포구의 박정순 어르신, 올해로 72세. 늘 깔끔한 옷차림에 하루 3번 양치도 꼼꼼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도 다니고 손주들도 잘 따르던 아주 정정하신 어르신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까이 다가오던 손주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왜 그러지? 처음엔 서운한 마음뿐이었죠. 어느 날 거실에서 TV를 보며 귤을 까던 손주가 작게 중얼거리는 말을 박 어르신은 들으셨답니다. 할머니 입에서 냄새나.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셔서 거울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냄새가 나는 걸까? 나만 몰랐던 걸까?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은 양치질 횟수를 하루 5번으로 늘렸습니다. 잇몸이 아파 피가 나도 계속 닦고 또 닦았죠.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손주는 여전히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에서 입냄새의 원인은 입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혀 클리너 사용법, 침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 간과 위장을 회복시키는 아침 루틴, 야간 구강 청결법, 그리고 식품 하나로 냄새를 잡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었죠. 박 어르신은 강의 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았지만 루틴대로 따라 한 지 일주일쯤 지나던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냄새 안 나? 하고 활짝 웃으며 볼을 부벼온 그 순간 어르신은 울컥해서 말도 못했다고 하십니다. 아, 내가 이 냄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박정순 어르신은 이 생활 루틴을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하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나이 탓도 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바꿉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입냄새를 사라지게 하는 5가지 생활 루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정말 달라지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치도 잘하고 틀니도 빼서 닦고 자는데 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런데요, 입냄새는 단순히 입속 위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이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입속 세균과 혀의 백태. 입냄새의 약 80%는 입안 세균 때문입니다. 특히 혀 표면의 백태는 세균의 온상입니다. 양치만 하고 혀는 닦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둘째, 구강 건조.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입안이 마르게 됩니다. 침은 입속 세균을 씻어주는 자연의 소독제인데요.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냄새를 유발합니다. 셋째, 위장 문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날, 입냄새가 심해지신 적 있으셨죠? 위에서 올라오는 역류성 가스는 입냄새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위가 약해진 어르신은 자주 겪게 됩니다. 넷째, 간 기능 저하. 간은 체내 노폐물을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냄새가 입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섯째, 만성질환의 신호. 당뇨 환자에게선 달짝지근하면서 썩은 과일 같은 냄새. 폐질환이 있는 분에게선 매캐한 금속 냄새.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암모니아 비슷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칫솔질만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부터는 실제로 입냄새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는 생활 속 루틴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일정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종이와 펜이 있으시다면 적어가며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꼭 마셔주세요. 입 냄새는 자는 동안 입안에서 증식한 세균 때문에 더 심해집니다. 이때 찬물이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효과적입니다. 한 컵 정도를 천천히 입안에 머금은 후 헹구듯이 마셔주세요. 그리고 혀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스트레칭을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침샘이 자극돼서 침 분비가 원활해지고 입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혀 클리너를 하루 한 번 꼭 사용해 주세요.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혀를 닦지 않으면 입 냄새는 남아있게 됩니다. 혀 표면에는 백태라고 불리는 하얀 찌꺼기가 끼는데 이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죽은 세포가 뭉쳐서 생긴 것입니다. 양치 후 전용 혀 클리너로 혀의 뒷부분부터 앞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3회에서 4회 정도 쓸어내려 주세요.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살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만 잘 들여도 냄새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셋째,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을 자주 보충해 주세요. 침이 부족하면 입안 세균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 2번 이상은 의도적으로 입속에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수분 루틴을 정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말린 대추 한 조각을 우려 마시거나 무가당 껌을 5분 정도 가볍게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녹차나 유자차처럼 항균 작용이 있는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아침 식단을 위장에 부담 없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위에서 올라오는 트림이나 신물이 입 냄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 우유나 밀가루 음식은 피하고 미역국, 고구마, 익지 않은 배추김치 같은 간단한 반찬으로 식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은 따뜻한 죽과 매실장아찌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식단은 장기적으로 입 냄새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입안 세균을 막는 루틴을 실천해 주세요. 하루 중 입안 세균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간은 바로 수면 중입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반드시 혀 클리너를 사용해 주시고 소금물 가글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 한 컵에 천일염 반 티스푼 정도를 타서 가글한 뒤 입안에 남은 염분은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내 주세요. 또한 수면 중 입안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가습기를 틀거나 머리맡에 젖은 수건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5가지 루틴을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녹여만 주셔도 입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말씀하실 때 자신감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다 따라하긴 어렵다 하셔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입 냄새를 줄이는 생활 루틴 5가지 잘 들으셨죠? 혹시야 좋긴 한데 다 외우긴 어렵네 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
하루 루틴처럼 메모해 두셨다가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혀 스트레칭. 양치 후에는 혀 클리너 꼭 사용. 오전 10시, 오후 3시쯤 따뜻한 물, 대추차, 무가당 껌으로 침샘 자극. 아침 식사는 위장이 편안한 미역국, 고구마 같은 식단. 잠들기 전에는 소금물 가글 가습 또는 젖은 수건. 이렇게 5가지 루틴만 기억하시면 입 냄새 걱정은 물론이고 입속 세균 관리, 위장 건강, 심지어 면역력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입 냄새는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흔한 문제지만 어떤 냄새는 단순한 구취를 넘어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뭔가 잘못했나?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먼저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오늘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입 냄새는 나이 탓도 성격 탓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몰랐던 작은 생활 습관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루틴은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쌓이면 언젠가 다시 할머니 숨 냄새 안 나요? 아버지 말씀이 듣기 좋아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건강이란 건 거창한 약이나 병원보다도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루틴이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을 지키는 작은 약속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